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 초반의 나이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멀리 두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가까이에서 겪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결국 갈라서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이란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그리고 잘못 맺어지면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를 외면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고, 아버지는 떨어져 계셨지만 늘 필요한 순간에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분 사이는 좋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하셨지만 자식들에겐 부모 노릇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나름 저는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후 좋은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다행히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 묵묵히 일해왔죠. 연애 같은 건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귀찮았고, 그리고 저는 혼자의 삶에 매우 만족을 했었거든요. 물론 혼자 사는 삶은 외롭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단단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해 가정을 꾸려도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속 빈자리가 문득문득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집안일을 마치고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갈 텐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생각이 조금씩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 즈음 우연히 다니던 보컬 학원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었는데 그는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가볍게 차를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어느새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연인이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혼하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사람이라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초원을 받아들였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결혼은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한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된 건 한 외국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였어요. 비혼주의자인 여성들을 조명한 다큐였는데 뭐랄까 제 눈엔 그저 핑계 같았고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었거든요. 그리고 조물주도 인간을 만들 때 여자, 남자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게 음양의 조화이고 자연스러운 순리일 텐데 그걸 거스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난 다르게 살면 되지. 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저 나름 제 핑계를 만들곤 했거든요. 암튼 좀 창피하긴 합니다. 저 따위 생각을 한 제가. 결혼 준비를 한다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했지요. 저는 긴장했지만 첫 만남은 생각보다 무난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성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네. 어머 어머, 나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희 언니한테 들었던 것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살도 안 쪘구만 뭘. 약간 말씀이 많은 편이긴 했지만 저는 안도를 했지요. 말이 많든 적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작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했지? 저는 지방 국립대 K대를 나왔습니다. 아, 그랬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 그만해. K대가 내 학교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비슷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농담처럼. 아들이 미정이 너 만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주는 용돈이 줄었어. 아유, 여자친구 생겼다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지 갑자기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우리 아들 뜯어먹고 산 거야? 내가 이거 절대로 안 잊을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미정이 조금만 괴롭혀야지. 나 솔직히 조금 서운했거든. 지금 미정이가 들고 있는 가방 우리 아들이 사준 거지. 이놈의 새끼. 엄마는 저런 거 한 번을 안 사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미정이한테는 그냥 갖다 바치네. 역시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뜯어먹다니. 미정이도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아이고 이놈아, 지금도 미정이 편드는 거야? 누가 뭐래?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안 그러니 미정아? 나중에 미정이 네가 나한테 잘해야 해. 이놈은 나한테 잘하는 놈이 아니거든. 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지만 하나둘 쌓이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흔들었던 건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가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조심스러운 듯 묻더군요. 그러면 처가가 두 군데네? 아이고 우리 아들 조금 피곤하긴 하겠다. 뭐 미정이 탓은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입장이 좀 그렇다. 그치? 참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오직 내내 거릴 뿐, 그리고 난감해할 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정신없게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끝난 것 같습니다. 이후 두 집안이 함께 만나야 하는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까봐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걸러서 말을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기에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정해진 날 한정식 집에서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 씨 부모님은 따로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반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하지만 두 분 다 저와 동생을 위해 늘 애써 주셨어요. 그때 제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둘은 이혼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 함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젠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정이한테는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부부 이혼이 자식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게끔, 물론 상처가 되고 약간의 영향은 갖겠지만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부인께서 잘 좀 살펴주세요. 부족한 점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선명한 불만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투는 달라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저자세로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아마도 영향을 끼친 듯해요. 우리가 우위에 있다. 그러니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라고 말이죠. 미정아,
결혼하면 너 우리 집 살림도 네가 도맡아서 하는 거야. 알지? 나는 며느리 놀이 제대로 따질 거야. 너 기억하지? 처음에 인사 왔을 때 한 말. 우리 아들이 너한테 홀딱 빠져서 나 서운하게 만들었었는데 나 그거 다 너한테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준비 단단히 해. 알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괜히 눈물이 나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제가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사정이 좀 있어서 직장을 잠시 그만두기로 한 거죠. 몇 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내려놓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왜 직장을 그만둬? 나 혼자 벌어서 우리 생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자기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 준비도 그렇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 내가 영영 안 다니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해? 사정 있어서 좀 그래. 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말을 해? 야, 김미정, 사정은 무슨 사정? 너 왜 그랬어? 의논 좀 하지. 이거 우리 엄마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겠어? 분명 나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고 할 거야. 너한테 그렇게 말할 거라고. 왜 버리? 아, 우리 엄마가 그게 허용이 될 것 같아? 아니, 사정이 있어서 그래. 정말 왜 그래?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일이야? 나 일할 거야. 그러니까. 아, 몰라. 오늘은 너랑 얘기 못하겠다. 나 먼저 갈게. 어안이 벙벙했죠. 사정이 있어서 잠시 직장을 관둔 건데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저렇게 화를 낸다고?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자세한 내막은 들어보지도 않고 며칠 뒤 예상대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직장 그만뒀다며? 아님 잘린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이니? 이렇게 하면 나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괘씸하네 얘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 다시 일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할까 했는데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간섭이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편에 서주면 덜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는 늘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제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결혼인가? 아니,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과연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까?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제게 잘해야 한다. 살림도 네가 다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기분 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야, 어머니 말씀이 좀 부담스러워. 우리 둘이 살림을 꾸려가는 거지 내가 다 떠맡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원래 좀 그렇잖아. 그냥 흘려들어.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엄마 미정이 너 엄청 좋아해. 이렇게 방관하듯이 그냥 웃어 넘기듯이 말하는 그가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리고 제 직장 문제가 저는 저렇게 문제로 대두될지 정말 몰랐었어요. 게다가 그 전부터 신혼집을 어디로 정할지 예단 예물을 어떻게 할지 작은 결정 하나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곤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체면이 걸린 일이야. 네 부모님은 이혼했으니까 사람 시선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우린 좀 다르거든. 사람들 눈을 좀 신경 써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왜 제 부모님의 이혼이 제 결혼 준비에서까지 계속 도마 위에 올라야 하는 걸까요? 남자친구에게도 하소연했지만 그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냥 이해해드려. 엄마도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그냥 넘어가자. 결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백화점에 들러 볼일을 보러 갔다가 카페 앞을 지났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설마? 가까이 다가가니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마주보며 웃고 있었고 딱 봐도 소개팅, 맞선 자리 느낌이었죠. 오늘 원래는 함께 움직이기로 했었는데 바쁘다고 저 혼자 일 보라고 하더니만 저 새끼가 지금 저기서 뭘 하는 거지? 선을 보고 앉아있는 거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은 아득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이후 몸을 속이고 두 사람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군요. 어머님께서 참 괜찮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꼭 만나보라고 하셔서 아유 너무 미인이시네요. 감사해요, 상현씨. 상현씨도 미남이시네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도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뭐 하는 거야? 미정아. 그러니까. 옆에 앉은 여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지금 결혼 준비하자고 하던 사람이 여기서 맞선을 보고 있어? 잠깐만 나가서 얘기하자. 카페 밖으로 나온 뒤 그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억지로 자리 마련하신 거야. 나도 원치 않았어. 그냥 의례적으로 나온 거라고. 의례적으로?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네 엄마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못하니? 맞선을 봐? 미치지 않고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저 여자랑 조건 맞으면 나랑은 파혼하는 거니? 나는 뭐 임시야? 그냥 엄마가 소원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실망한 것도 있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야. 정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네가 내 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결혼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김성현, 너 이 정도였니? 이렇게 막 나가는 애였어? 남자친구는 저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머리채도 잡을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감내하고 넘어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깎아내리던 말, 부모님의 이혼을 들먹이며 상처 주던 태도, 직장을 그만둔 걸 두고 등골 빼먹는다는 비난, 그리고 결정적으로 맞선 자리. 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들 날 우습게 봤어? 그럼 나도 니들한테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줘야지. 맞선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선 어머니께 털어놓았죠.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이성을 잃은 듯 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상기 언니에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다고. 그냥 결혼 안 시켜도 되니까 저 자세로 나갈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렇게 나한테는 개같이 성질 부렸으면서 남한텐 그렇게 저 자세야? 어? 아, 엄마 또 싸우는 거야? 이건 엄마 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 그만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건데. 결국 아버지도 집으로 오셨죠. 엄마와 한참 언쟁을 벌이다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강이 제대로 쳤어? 머리채도 잡지 그랬어. 그래도 잘했다. 이럴 땐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입술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결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직접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이었죠.
긴 상 위로 음식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겪은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 집 아드님이 맞선 자리까지 나갔다면서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냥 의례적인 자리였어요. 우리 아들도 원한 게 아니고, 아유, 그게 일종의 뭐냐. 그, 옛날부터 얘기 있던 거라. 아유, 친구입니다, 친구. 그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의례적인 자리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어머니로서 하실 일이었습니까?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며 더듬거렸죠. 저는 엄마가 하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을 꾸리겠다는 남자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어머니 핑계대면서 숨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건가?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손이 떨리도록 긴장했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아버지가 대신 해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죠. 저는 제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끼리 본 사이니 어른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모신 겁니다. 제 딸은 누구보다 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입니다. 그런데 학벌로 깎아내리고 부모의 이혼을 들먹이며 모욕하고 심지어는 맞성까지. 그게 며느리 들인다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우리 아들 생각해서 더 좋은 조건을. 좋은 조건이요? 아, 내 딸이 직장 관뒀다고 그 일로 난리를 치신 듯한데 제가 관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우리 딸한테 넘기려고 후계자 수업 받게끔 하려고 제가 관두라고 했습니다. 딸은 고민하다가 직장을 관두긴 했는데 그런데 운 좋게도 딸이 직장 관두자마자 다른 곳에서 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 해결되고 나면 결정하고 나면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다면서요? 아니, 그게 도화선이 된 겁니까? 맞선까지 가게 된? 아니, 아버님 회사를 미정이한테요? 아니, 저는 미정이 남동생, 아니죠, 처남한테 갈 줄 알았는데 미정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미정아, 왜 말을 안 했어?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지. 왜 숨겼어? 그런 거 의논을 했어야지. 그러게, 의논을 했어야 하는데 네가 이럴 줄 알았나 보지. 이렇게 나를 기만할지 알았나 보지. 좋은 조건이라 더 좋은 조건 찾아봐. 네 엄마가 급했나 보다. 결혼 준비하는 아들 더 이상 기회 없을 것 같아 맞선 자리 준비한 거 보면 최상의 선택을 해야지. 너 때문에 나도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 미정아, 아니 미정아, 잠시만. 아버님, 진짜입니까? 진짜 처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미정이한테 회사 물려주시는 겁니까? 아니, 이놈아, 왜 자꾸 그걸 물어? 어? 엄마 가만히 좀 있어요. 아버님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아, 진짜 처남은 자기 걸로 알던데. 진짜입니까? 미정아, 우리가 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니? 식사는 잘 하고 가십시오. 마지막 선물이자 예의니까 다 처먹고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식당을 나서는 길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잘했어. 이혼보다 파혼이다. 우리 딸은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으로 얼룩진 결혼 준비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결혼이 인생을 채워주는 게 아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게 100번 낫다라는 것을.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울고 불고 매달리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엔 자기가 줬던 선물들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새끼였습니다. 이런 새끼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사실은 아버지 회사에 이력서를 낸 적이 있었더라고요. 남동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적도 있었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은 곤란하다고.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올 사람은 아니라고. 아무리 내 딸의 남자라고 해도 공과사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때 그러셨대요. 자신의 회사는 어차피 아들에게 갈 것이라고. 그러니 미정이한텐 이번 일 함구할 테니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아버지가 처음에 남자친구를 그다지 반겨하지 않은 눈치이긴 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미리 말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부모 이혼으로 애 인생 망칠 뻔했는데 자신의 아니란 판단으로 입 잘못 놀려서 딸 인생 망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뭔가 티가 날 것이라고, 뭔가 일이 일어나면 제가 낌새를 알아차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선물, 가방은 다 찢어서 보냈고 목걸이는 최대한 풀리지 않게끔 빙빙 돌려서 절대로 풀리지 않게끔 다 꼬아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줬던 건 그냥 가지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쓰던 거 다시 받아서 누구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더러워서 싫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남자는 없다고. 그리고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